부모 가슴 찢는 자식 빌런 2위. 엄마는 땡땡땡땡에 오지 말라는 아들. 30년 전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주변에서 축하를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일단 저는 백반증이 있어서 스스로 연애를 꺼렸기 때문에 결혼 자체도 늦게 했고 또 노산이었거든요. 우리 부부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걸 하늘에 감사했죠. 아들도 참 착하고 밝게 커주었지만 사춘기가 왔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 부모님 참관 수업 있지? 엄마 몇 시까지 가면 돼? 뭐야?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 나 괜찮으니까 오지 마. 오지 마. 나 괜찮아. 괜찮아. 그땐 저 힘들까 봐 오지 말라는 건 줄 알고 아들이 기특하기만 했는데요. 나중에 엄마들 모임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나저나 광수 엄마, 광수가 우리 학부모 참관 못 오게 했다면서요? 아유, 백반증 그게 뭐라고. 아유, 너무 맘 상하지 말아요. 그 뭐 따지고 보면 뭐 병도 아닌데 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죠? 광수가 언젠간 알게 되긴 할 텐데 엄마가 그런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긴 할 텐데. 이건 대놓고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서운하고 마음 아팠지만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애를 생각해서 그냥 제가 먼저 가겠단 말을 안 했고 어떨 땐 친동생을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광수는 30살이 되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들, 그러고 보니 우리 상견례 안 해도 되나? 그거 엄마 해결했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상견례를 해결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내가 그 집 가서 보니까 옥순이네 부모님들이 너무 젊고 또 단정하시더라고 얼굴이. 뭐 옷 입는 것도 뭐 센스 있고 엄마가 좀 약간 좀 뭐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장모님이 좀 살짝 놀라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상견례 안 하기로 했어. 뭐? 왜 놀라? 너 잠깐만. 설마 엄마 때문에 그러니? 그리고 엄마 그 결혼식 때도 혼주는 그 대역 아르바이트 쓸 거야. 이거네.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는 그냥 굳이 거기 안 와도 돼. 다리 아프잖아. 옥순이도 알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니, 결혼식 오지 말라는 게 어디 있니? 우리가 네 부모인데. 근데 비교될 거 아니야. 그냥 좀 그렇게 하자고. 진짜 쪽팔렸어. 씨. 결혼식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어미 노릇을 그거 하면 엄마 되잖아. 시어미 노릇 하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나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들 보기 껄끄러운 제가 노산까지 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이런. 야, 이런 후레 자식을 이놈 싶은 새끼를 받는 야, 진짜. 야, 와. 이놈! 이놈! 진짜 야이놈이다. 야, 진짜 이놈. 야, 와, 진짜. 이건 진짜 나쁜 못됐다. 놈이. 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는 얼마나 슬플까? 이 부모가 얼마나 피눈물이 날까? 나라는 존재가 내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청춘의 즙을 먹여서 그렇게 성장시킨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애가 나를 얼마나 창피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 이전에 모든 부모로서 살아온 그 시절이 다 완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졸업 사진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가신 거네. 이놈이네. 이놈. 응? 이놈! 저는 이분도 역할 대행이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여기는 엄마가 가신 것 같아요. 가셨는데 근데 모자를 눌러 쓴 거 보니까 이제 엄마도 이 아들이 혹시 창피할까 봐 이제 가린 거지. 저 같으면은 좀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오히려 엄마가 부끄러워하실 거를 생각해서 더 떳떳하게 모시고 막 다녔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잘못된 아들을 두셨네. 그 부모가 창피한 시절이 있어요. 공약을 때 이제 엄마가 학교에 오잖아. 네. 학교에 오는데 우리 엄마는 꼭 그렇게 옛날에 그 시장에서 팔던 500원짜리 파란 쓰레빠가 있었어. 네. 그걸 신고 오는 거야. 알지, 고무 재질 때. 네. 엄마가 그렇게 딱 왔는데 내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내 엄마라고 보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많이 그때가 창피할 수 있겠다.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서울에 딱 이사를 왔는데 다른 서울에 있는 엄마들은 너무 잘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직업이 없었어. 직업이 없는 상태니까 엄마가 어떻게 생활을 했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하고 그냥 학교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막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랬다? 4학년 때 엄마가 다시 학교에 왔어.
그때는 너무 눈썹을 촥 입술을 두고 봐라 이러고. 빼잡고 들어 우리 엄마도 또 우리 집 체질이 다 뚱뚱해. 엄마도 뚱뚱한데 막 양장을 어떻게 해서 어디서 빌려온 건지 모르 배꼽이 나와. 노력고 배 있는 데가 막 나와.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가나 보자 이러고. 딸이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창피하다 울었으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거야. 그런데 차라리 작년이 나아. 이번엔 무슨 아줌마라 그랬어? 아니 무당 같더라고.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 집사님인데,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정환 집사님. 전 지금도 엄마 너무 사랑하고 진짜 감사하고 제 인생의 멘토거든요. 근데 엄마 그땐 좀 심했다. 아니 근데 이제 부모를 창피하는 이 철없다고 해야 돼. 철없는 게 아닌데 이건 진짜 못된 아들인데 용서가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엄마가 백반증에 걸려서 그 외적인 모습을 되게 창피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엄마는 이 아들을 용서할 거예요. 여기서 하겠죠. 100% 용서할 거예요. 왜 용서하냐면 본인이 백반증을 가지고 또 노산이었어. 살아가는 내내 혹시 얘가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할까를 이 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는 우리 엄마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게 제일 짱이야. 왜? 나이가 많은 게 캡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엄마가 늙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제일 늙었어. 그러면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엄마가 우리 반에 있는 쟤네 엄마처럼 젊고 예뻤으면 좋겠어. 나 큰일 났네 애기 낳으면. 지금 잠깐만요. 아니 그때 내년에 낳으면 몇이야?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51살. 아니 근데 내년에 계획이 있구나. 내년에 한번 가져보려고. 아니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내가 아이에게 어떤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이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안 돼, 안 아버지가 돼. 미안하다 하죠. 절대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큰 소리를 좀 치셔야 돼. 야, 너 고마운 줄 알아. 이 늦게 낳아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는 부모 우리밖에 없어. 부끄러운 엄마랑 네가 어떻게 사니? 절대 살 수 없을 거 아니야. 지금부터 너 혼자 알아서 네 일생을 해결하면서 살아. 좀 화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엄마 안 그러실 안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이럴 땐 정말 발끈하고 화를 내셔야 돼요. 네. 우리가 너 잘못 키웠다. 미안한 게 있다면 우리가 널 잘못 키운 거다. 지나치게 사랑해서 키운 게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며느리도 진짜 끼리끼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말려야지. 그럼. 와이프가 말려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부모님이 그렇게 부끄러워해? 나는 괜찮아. 그리고 결혼은 부모님 잔치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오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뭐 옆에서 뜯어말려도 모자를 판국에 자기가 지금 자기도 알고 있대잖아. 아마 이 아들이 이 아내에게 거짓말했을 거예요. 어떤 엄마 아버지가 안 나가겠다 했다. 저는 100%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쁘다 그랬으면 정말 그랬으면.